자,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자, 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5페이지. 자, 5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여러분들 되게 그 익숙한 단어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服务员, 服务员.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종업원이라는 거는 직책명입니다. 호칭은 아니죠. 직책이나 직업명하고 호칭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저희 할아버지는 어이 종업원이라고 부르던데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죠. 어, 뭐 상점이나 아니면은 그런데 사장이 있고 매니저가 있고 그리고 사실 사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장의 사업에 종속이 된 종업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게 종속되다라는 의미거든요. 업은 그 업, 뭐 상업, 판매업, 그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종업원이라는 그 직업명, 직책명이 그다지 썩 좋은 어감으로 다가오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건 직업명이지만 호칭 같은 경우 그 그렇게 좋지 않은 호칭으로 굳어진 게 바로 아가씨라는 호칭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학생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그 애띄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학생이라는 곳 어른들이 부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어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더 나이를 먹고 이제 직장 생활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겠죠. 이제 그때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뭐 소지품을 떨어뜨렸을 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저 아가씨 저기 그 지갑 떨어졌는데 이렇게 불렀을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유독 음, 그 식당이라든가 뭐 호프집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 이전에는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젊어 보이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가씨,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었죠. 근데 아가씨라는 호칭이 그, 그 영업 장소나 어떤 서비스 업종에서는 그렇게 그 연상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연상이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가씨라는 호칭을 안 쓰고 뭘 쓰죠? 어, 젊은 그 여자 종업원 같은 경우는 언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분들한테는 아줌마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뭐 조금 친근하게 뭐 이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는 뭐 누나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언니라고 부르는 건 되게 어색하고 그래서 그냥 뭐 이모는 고향에 계시는 게 이모고 아직 그 확장이 안 됐어요. 호칭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부를 게 딱히 없으니까 저기요, 여기요, 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하는 말을 갖다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 샤오지라는 말이 그 일반인한테 말할 때는 그렇게 나쁜 어감으로 안 다가가지만 어떤 식당이라든가 어떤 서비스 업종에 가가지고는 샤오지라고 부르는 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다 후우yuan이라고 부르는 게죠. 후우유엔. 그리고 그 조금 어려 보이는 후우유엔 그 스텝들을 부르는 호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学生 할 때 학생 할 때 그 생 있죠. 생활할 때 생. 그 학생할 때 생자를 갖다가 이 후우유엔 할 때 원유엔하고 바꿔칩니다. 그래서 후우성, 후우성, 후우성이 결코 그 무슨 뭐라 해야 되나요? 뭐 거기에서 수습으로 일하는 어떤 스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좀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그 일하시는 스텝을 갖다가 부를 때 후우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후우성 한번 해봅시다. 후우성 그렇죠. 근데 보통 부를 때 그냥 후유엔, 후유엔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후유엔. 그렇죠.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거 제가 적어 놓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만약에 샤오제
이성 정성으로 있게 되면 아가씨 뭐 이런 느낌이고요. 만약에 삼성 그러니까 삼성이면 앞에 삼성이 몇 성으로 바뀐다? 이성으로 바뀐다. 샤오지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정중하게 저 아가씨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젊은 그 미혼으로 보이는 그 여성을 부를 때 여러분 굳이 뭐 중국 그 뭐죠? 잘하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괜히 그 샤오제 막 이렇게 막 부르지 마세요. 상당히 그 듣는 샤오제들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냥 만약에 그 서비스 업종에서는服务员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일반인들을 갖다가 만약에 굳이 이제 불러야지 된다 그러게 되면 샤오제, 리샤오제, 짱샤오제 성 붙여가지고요.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샤오제라는 말은 딱히 어떤 직업명이 없었을 경우에 직책이 없었을 경우에 부르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상대편 이제 중국 회사의 뭐 직원을 이제 부른다 하게 되면은 뒤에 직책을 붙여가지고 짱科长, 리科长, 리부장, 부장, 과장 뭐 이런 식으로 뒤에다 붙여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책이 좀 애매하고 잘 모른다 그러면은 시엔성 선생 있죠 선생 시엔성 시엔성을 갖다가 리시엔성, 짱시엔성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남자한테만 시엔성이라고 해야 되냐 여자한테도 불러도 됩니다. 리시엔성이라고 해도 예의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진짜 저같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선생님이지만 밖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옷을 사러 갔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을 갖다가 이제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보통 남자분들한테 많이 말하지만 여자분들한테 호칭이 좀 애매해요. 여자를 갖다 높여주는 호칭. 여사님이라는 호칭은 그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사님이란 말은 묘하게 그 병원에서 그 간병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주로 여사님이라고 하는 게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호칭 문제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라오스는 진짜 학교 선생님만 라오스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뭐 태극권 선생님한테도 라오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닐 경우에는 그렇죠? 시엔성. 그리고 시푸라는 말이죠. 시푸. 한자로 그 읽게 되면은 사부입니다. 사부. 근데 근대 중국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시푸가 사부님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협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시푸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짱시푸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시푸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시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짱시푸, 리시푸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까 기사님에 해당됩니다. 기사님, 그 보일러 고치는 기사님, 자동차 고치는 기사님, 그 다음에 그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님들 시프라고 하죠. 그리고 아저씨에 해당되는 것도 시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려고 해요. 그럼 시프, 빙고 怎么卖? 사과 어떻게 팔? 怎么가 어떻게죠? 팔다가 뭐죠? 마이 사성 마이 MAI 마이 怎么卖 하게 되면 어떻게 팔아요? 우리도 그렇게 물어보죠. 아저씨 사과 어떻게 팔아요? 이때 아저씨에 해당되는 말이 슈슈가 아닙니다. 물론 슈슈라고 하면 틀립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저씨들한테 에이 슈슈 이렇게 말하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중국 가족 물건 사는데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슈슈라고 하게 되면 좀 되게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삼촌 이거 얼마예요?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하게 되면 저보다 어릴 수도 있고 그냥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되게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师傅, 어, 아,
말해줘야 될 게 있는데, 아, 어, 아이가 아줌마죠. 아줌마. 아이. A 일성 아 그다음에 Y I 이 아이 아줌마 아주머니에 해당되는 건데요. 어, 친족 호칭이 일반 호칭으로 바뀌는 거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한국도 뭐 이모, 아주머니라는 것도 원래 숙부의 그 외숙모의 개념을 갖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머니, 그죠? 아이. 그리고 그 이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는 아줌마이기도 하고 또 이모일 경우도 있죠. 또 지혜제 있죠. 지혜제 언니 할 때 지혜제, 누나 할 때 지혜제. 거기다가 따 큰 대자 da 따 사성이죠. 따지혜. 이게 뭐 언니 정도의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따지혜. 그래서 누구 이제 가가지고 뭐 상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흥정 같은 거 하는데 이모라고 아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젊고 그래서 좀 그 존칭의 개념으로 따지라고 이제 많이 말합니다. 아이 하게 되면은 조금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호칭 상당히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호칭에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중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호칭을 모르게 되면 되게 대화를 이끌어가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服务员能开空调吗? 그렇죠? 能 맞아. 뭐뭐 할 수 있나요?服务员을 갖다가 저는 이제 저기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能开空调吗? 콩티아오가 에어 컨디셔너라는 개념이죠. 에어컨. 그렇죠? 그래서 카이 콩티아오. 에어컨을 끄다는 관 콩티아오. 그렇죠? 服务员 买单吧. 계산하다란 말이죠. 이 마이단이라는 거는 지장, 지장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다 제가 좀 적어 놓을게요. 지장 같은 경우는 표준어에서 원래 쓰던 그 계산하다라는 말이고요. 원래 지장이라는 그 말 자체가 짱이 장부입니다. 적어 놓은 거죠. 누구 뭐 삼겹살 2인분 뭐 계란찜 하나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걸 갖다가 지혜해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는 행위는 일종의 빚을 지는 행위입니다. 물론 선불제로 내고 밥을 먹는 경우 식당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죠? 먼저 밥을 먹고 나중에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그 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돌솥 비빔밥 주세요 하게 되면은 돌솥 비빔밥 7,000원 이렇게 미리 주는 겁니다. 땡겨주는 겁니다. 그 장부 주인이 적어놓은 그 장부 요즘 컴퓨터로 하죠. 그걸 갖다가 해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돈을 결제를 하면서요. 근데 마이땅 같은 경우는 캔토니스에서 온 말입니다. 홍콩말에서 온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이 살매자를 갖다 쓰지 않고 무들매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성이죠. 근데 그게 표준어로 유입되면서 좀 쉬운 글자 사다라는 글자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딴 같은 경우 영수증 어떤 폼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 따라해 봅시다. 마이딴, 服务员 마이딴바. 예, 服务员 마이딴바. 또 결제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좀 고급 식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잘하는 단골집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계산해 주세요 그러죠. 자리에서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카드를 주거나 돈을 갖다 그 자리에서 이제 주는 경우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좀 고급 어떤 그 좀 그 무한 리필집 말고 좀 비싼 참치집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렇게 결제하는 경우를 또 보긴 봤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하죠? 카운터 나가면서 문 앞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앉아서 계산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라는 거죠. 물론 중국도 나가면서 그 카운터에서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앉아서 룸이 아니더라도 야조나 그 파우젠이 아니더라도 그 밖에 홀일 경우에도 服务员买单吧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직접 가져다 주는 게 더 일반적이죠. 예. 한국은 저도 그렇게 앉아서 계산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엔성 나왔습니다. 시엔성. 시엔성은 남자를 갖다가 높일 때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근데 여자를 갖다가 여성을 불러야 되는 딱히 호칭이 떠오르지 않고 직책을 모를 때는 시엔성이라 하더라도 뭐, 예의에 벗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을 갖다가 높일 때 시엔성 이쪽으로 오세요. 这边请 그죠? 영어에서는 뭐 come this way, sir 이렇게 말하는 게 come 이쪽으로 오라는 거죠. come this way. this way가 뒤로 들어가죠. come this way. 그렇죠? 근데 중국어는 라이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这边请 please와 그 come의 의미를 갖다가 칭이 다 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라는 오라는 말 없이 这边请 누구를 갖다 여러분들이 에스코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꼭 서비스업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업에 여러분들이 그 뭐 면세점 직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 중국 사람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 안내를 해줄 때는 에이 这边请 그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뭐 자리에 이제 앉으려고 할 때 그 이제 편한 사이 같은 경우는 그냥 에이 하우저 무지양라 오래간만이야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만 앉아도 되지 막 하면서 이렇게 앉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 좀 낯선 경우에는 그 말도 꺼내기 힘드니까 일단 서 있는 게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그러면 에이 리先生 这边请 이쪽으로 앉으시죠. 이렇게 말할 때도 식당에서 자리 배석 같은 경우 안내할 때 에이 张先生这边请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리 배정할 때도요. 꼭 굳이 저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뭐 2층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这边请이 꼭 그 자기를 따라오세요. come this way의 의미 말고도 자리 배정할 때 그렇죠? 这边请 이쪽으로 하시죠.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엔성의 의미는 예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상대 남편을 갖다가 신랑을 높여줄 때 바깥 어른, 뭐 부군, 뭐 이런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你先生做什么工作呢? 你先生做什么工作呢? 그렇죠? 무슨 일을 하시나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마 그렇죠. 예전에도 이거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 차례 나왔던 부분입니다. 파트입니다. 사실 뭐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뭐 칭게이워 아니면 칭게이워 나라이 게이워 나라이 같은 경우 진짜 명령문입니다. 뭐 좀 가지고 와. 되게 권위적이죠. 여러분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그런 표현 제가 이 표현을 갖다가 배우게 된 게 발 마사지 그 받으러 가서 배웠습니다. 한국은 물론 요즘에 이제 건전한 마사지 뭐죠 저기 체인점으로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풋케어 해가지고 좀 양지로 좀 올라왔지만 그 이전에는 되게 퇴폐적인 어떤 그쪽이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전에 한번 발 그 풋케어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갔어요. 뭐 한번 그 봤는데 뭐 발 마사지 3만 원인가요? 뭐 이렇게 60분 해주면서 근데 그 별로 못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풋케어가 이제 주리아오라고 합니다. 이게 발족자에다가 ZU 이성 그다음에 리아오 같은 경우는 치료하다 할 때 료자입니다. 그래서 LIAO 이성 리아오 그래서 둘 다 이성입니다. 그래서 주리아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사지 발 마사지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발 그 치료 일종의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대체의학이라는 말이 이제 한방에서 있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줄리아오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학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워요. 이제 발 어디를 갖다 이렇게 눌렀을 때 못 참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막 비명 많이 지릅니다. 막 발 마사지다가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막 여기 어쩌냐고 그러면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데, 보통 이제 간이 안 좋네, 뭐 신장이 안 좋네, 뭐가 안 좋네, 뭐 이런 그런 걸 갖다 다 배웁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 그 차 있죠. 차하고 한약재 달인 그런 데다가 족욕을 하고, 그다음에 발 닦아 준 다음에 뭐죠? 이제 발 마사지를 이제 90분 하는데, 전 중국 가게 되면은 왜 중국은 잘하고 한국은 잘 못하냐고 그러냐면은, 한국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받았을 때. 근데 중국은 한 5분 되게 되면은 레드선을 해버립니다. 그냥 기절해 버려요, 제가. 그래가지고는 깨워요, 나중에 다 끝났다고. 근데 되게 좀 억울한 기분 들죠. 이 사람이 진짜 이제 발 치료를, 이게 발 마사지를 갖다 해준 건지, 아니면 자버리니까 그냥 딴 데서 컵라면 먹고 들어왔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그거죠. 어, 그 사람이 저 잔다고 그래가지고 나갔다 온 것 같진 않은 게, 받고 자고 딱 나게 되면은 왜 여러분들도, 여러분 젊어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피로가, 만성 피로가 좀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싹 가셔요. 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 가게 되면, 출장 가게 되면 저녁 일 보고 이제 술 한 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마시죠. 중국 친구들하고. 좀 과하게 반갑다고 이제 과하게 술을 갖다 좀 마셔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해롱해롱 하는데, 보통 이제 일과가 있으면 그렇게 많이 못 마시고, 일과가 없으면 좀 많이 마시는데, 줄리아오 띠안 가가지고 줄리아오를 갖다 바꾸나게 되면은 술이 확 깨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좀 뭐 소환되거나 피곤하거나 막 어깨 결리고 막 이런 게, 발을 갖다가 마사지를 하는데, 줄리아오를 하는데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게 됐는데, 이 줄리아오 띠엔에서 발 마사지 점에서 제가, 예, 服务员, 给我一瓶矿泉水好吗？给我一瓶矿泉水好吗？来一瓶矿泉水好吗？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来一瓶矿泉水好吗? 생수 한 병 가져다 줄래요? 딱 그랬는데, 그 마사지 하시는 분이 조금, 어,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나이는 되게 어리신 분인데 따끔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아, 그런 의도가 아니다, 오해 말아라 그랬더니, 여기는 슈퍼나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단 식당도 아니기 때문에, 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상대한테 예의에 맞다. 되게 고맙죠. 좀 꾸중은 들었지만, 제 어떤 그때 이제 당시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썼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 집 놀러 가가지고, 친구라 하게 되면 확 와닿지 않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시댁 때를, 시부모가 될 집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갔어요. 목이 말라. 근데 아주 예의 바르게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 저 어머니 죄송한데 물 한 병 가져다 주실래요? 물 한 잔 가져다 주실래요? 쫓겨나실지도 모릅니다. 그죠? 어머니 물 있나요? 이렇게 여쭤봐야죠. 어머니 물 있나요? 그리고 뭐 먹다가 되게 맛있어요. 잡채가 맛있어요. 저 어머니 잡채 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어머니 잡채 한 접시 더 가져다 주세요. 쫓겨납니다. 그죠? 그거 똑같은 개념. 와닿죠? 와닿죠? 바로 그겁니다. 여홍지오마. 홍지오는 포도지오의 의미입니다. 포도주, 포도가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근동, 저기 페르시아 그쪽에서 온 말입니다.葡萄,葡萄, 포타오지오라고도 하지만 홍지오라고도 합니다. 빨간 술이니까요. 홍지오. 그 다음에 커러, 하이오마, 콜라 더 있나?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이 말 많이 하겠죠. 그죠? 피자 먹게 되면 약간 조금 좀 느끼하다고 그러잖아요. 콜라를 갖다, 저도 피자 먹을 때는 먹는데, 햄버거나 피자 먹을 때 콜라를 갖다 먹는, 평상시에는 안 먹다가, 평상시에도 그런 걸
콜라까지 먹으면은 더 큰일 나겠죠. 콜라 더 있어? 이거 이제 말하죠. 可乐还有吗? 그렇죠? 红酒还有吗? 포도 더 있냐? 그렇죠? 还有水吗? 물 더 있어? 水还有吗?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될 표현입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